여러분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전미란 작가의 수필 이별의 방식입니다.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사물, 바로 피아노가 어떻게 삶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심오한 스승으로 변모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짚어볼 건데요. 이 해설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과거의 불협화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도구로서의 피아노. 둘째, 그 피아노와의 이별을 통해 비로소 배우게 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보죠. 보통 피아노 하면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악기를 떠올리시죠?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작가가 피아노를 단순히 소리내는 악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는 피아노를 검고 흰 조각들이 맞물린 가구라고 묘사합니다.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, 기쁨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감정들이 물리적으로 꽉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. 우리가 아는 흔한 악기의 틀을 깨고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오브제로 바라보는 이 시선,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? 이 깊이 있는 상징을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분이 있죠. 바로 이 빛나는 글을 쓴 전미란 작가와 그녀의 작품 세계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자료처럼 작가는 2002년에 가로수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오늘 다루는 대표작 이별의 방식을 보면요. 누구나 겪는 그 고통스러운 상실과 작별의 순간을 내면의 깊은 성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녀 특유의 놀라운 문장력을 아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 관점인 과거의 불협화음과 치유의 도구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이 거대한 피아노가 젊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가슴 아픈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. 처음엔 자유로운 재즈를 너무 사랑했던 젊은 세댁이 그 낭만을 가득 담아 피아노를 혼수로 챙겨왔단 말이죠. 시작은 완벽했어요.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은 남편과의 끊임없는 불협화음의 연속이었고 결국 그 낭만적이던 거대한 악기는 현실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아주 절박한 도구로 변해버립니다.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슬픈 디테일은 그녀가 이 피아노를 칠 때 두꺼운 벙어리 장갑을 끼웠다는 거예요. 벙어리 장갑이라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 악기가 그녀의 억눌린 고통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흡수했는지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부부싸움이 극에 달해 터질 것 같은 한밤중입니다.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웃에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피아노 곁으로 갑니다. 그리고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둔탁하게 건반을 꾹꾹 누르죠. 작가는 이걸 감정의 건반을 눌렀다고 표현해요.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억눌린 감정을 쏟아내는 그녀만의 고독하고도 간절한 자기 치유의 의식이었던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. 이 피아노가 그녀에게 유일한 숨통이자 위안이었다면 도대체 왜,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소중한 피아노를 영영 떠나보내도록 만들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핵심, 이별을 통해 배우는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. 헤어짐이 곧 끝이 아니라 자아의 진화라는 사실 말이죠. 마침내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피아노를 중고로 팝니다. 떠나보내기 전 화려한 무대나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건반을 두드리죠. 그리고 검언천에 씌워져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방을 나서는 피아노를 묵묵히 지켜봅니다. 피아노가 빠져나가고 휑하게 남은 그 기역자 모양의 방구석. 그건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낸 아주 무겁고 텅 빈 부재의 흔적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. 이 구절 정말 가슴을 쿵 치지 않나요? 이 수필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입니다. 무언가를 절대 놓지 않고 곁에 두려고 꽉 쥐고만 있는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. 때로는 텅 빈 방구석을 마주하는 상실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온전히 놓아주는 것, 그 결단 자체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이야기의 이면을 볼까요? 이 문학적인 이별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과 심리에 적용되는지 건강한 단절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. 자료에 나타난 심층적인 분석을 보면요. 진짜 건강하게 무언가와 단절한다는 건 단순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. 완전히 나를 재조립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는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처럼
낡은 내 모습과 이별하는 거고요. 심리적으로는 나를 갉아먹는 유해한 관계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진짜 나의 독립성을 되찾는 겁니다.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잘못된 과거의 유산과 단절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이 놓아줌의 의미가 뻗어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이겁니다. 다이어트로 나쁜 습관을 버리든 안 맞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든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건 절대 포기나 실패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벙어리 장갑을 끼고 치던 낡은 피아노를 마침내 팔아버린 작가의 결단처럼 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정교한 자기돌봄의 과정인 겁니다.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, 검고 흰 조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진짜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놓아주어야 할 여러분만의 피아노는 과연 무엇인가요? 이 능동적인 이별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숙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